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4월 17일이 되겠네요. 4월 17일은 또 이제 이 세계사에 있어서 어떠한 소사가 있었나 살펴보니까 뭐 세계로 나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래도 아주 뭔가 역사적으로 큰 어, 뭐 긍정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역사적으로 그 변화의 계기가 되는 일이 있었던 날이더라고요. 바로 조선공산당이 창당이 된 날입니다. 조선공산당.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변화돼 갖고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건 이제 남노당이죠. 소위 그 남조선 노동당. 그게 남노당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전에 조선공산당이라는 것이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소위 그 이제 이미 독립훈련 이후 독립 그 만세 사건 이후에 계속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마르크스 레닌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이제 태동이 된 거고, 뭐 레닌에 이어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스탈린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지구상에 이제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태동이 되고 나니까 그 이념적인 어떤 그 이제 좌표가 어 이제 새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위 그 식민조선 그 식민조선 내에서도 이제 공산주의가 태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갖고서 조선 공산당이 창당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미 군정에 의해서 또 그 이제 창당이 이제 허가가 된 거죠. 뭐 미국도 이제 뭐 나중에 메카시즘 그 열풍에 이제 휘말리기도 했지만은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느끼듯이 뭐 공산주의하고 우리가 이렇게 최전선에서 총을 맞대고 싸우고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광로 같은 성격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즉 공산당, 창당 뭐 이런 걸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렇지가 않았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 그 군정도 별 크게 생각을 안 했겠지만 해방이 되고서 그 진짜 그 해방 공간이라고 이제 다들 남들이 표현하던데 1945년에서 48년 8월 15일까지 딱 3년의 그 기간, 그게 이제 미 군정 기간이다. 그 미 군정 기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됐던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대한민국 이 남한 내에서도 어떤 그 공산주의의 그 불씨가 이제 됐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결국은 그게 남로당으로 이어져 갖고 이제 6.25가 발발하면서 남로당에 가입돼 있는 그 공산당원들이 봉기를 하면은 뭐 조카 통일은 간단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다들 판단하고서 전쟁을 이제 일으켰을 텐데 결과는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죠. 뭐 어찌됐든 조선공산당이 이렇게 창당이 된 날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조선공산당이 창당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이 또 세계 혈육병의 날이네요. 혈육병. 혈육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한번 그 출혈이 시작되면 잘 멎질 않는 게 바로 이제 혈육병이죠. 다시 말해서 피를 응고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자가 혈액 내에 이제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피가 응고되지 않아서 계속 그 이제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그 병이 바로 이제 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공산당 창당과 세계 혈병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공산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선공산당, 뭐 한자로는 그렇고요. 커뮤니스트 파티 오브 코리아, 한국의 커뮤니스트 파티,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코리아를 우리는 뭐 한국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어, 이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조선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글자는 그 러시아 글자라고 보입니다. 어, 뭐 뒤에 있겠죠. 자, 조선공산당은 1925년 4월 17일
바로 오늘입니다. 창건된 공산주의 정당이자 독립운동 단체이다라고 돼 있네요. 예, 뭐 공산주의자가 됐건 아니면은 뭐 음, 민족주의자가 됐건 아니면 또 다른 그 어떤 이념을 가진 어, 집단이 됐건 간에 저 때는 그 일본 제국주의의 그 통치를 받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 독립운동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그 이제 뭉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뭐 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죠.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음. 아 1928년 일제 탄압으로 해산되었지만, 예, 25 년에 창당이 됐지만은 28 년에 인제 해산이 됐네요. 뭐 그러나 인제 그 나름대로 소그룹이 있겠죠. 이재유 그룹, 원영태와 김일성 그룹, 원산의 이주하 그룹, 그리고 이들을 계승한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최후 집결체 경성콩 그룹이 조선 공산당 재건운동으로 독립운동을 지속을 했다. 예. 해산이 됐지만은 그 계열별로 그룹별로 또 인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인제 노력을 하는 거죠 계속. 세 번째 볼까요? 조선공산당원 및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활동가들은 60만 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그 연장선인 경성 여학생 운동 등의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내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같이 저 때는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1934 30에서 1940 년대에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은 식민지, 노동자, 농민에 대한 헌신이라는 대의를 표방한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다. 사실 뭐 노동자, 농민을 이렇게 어 '그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인제 얘기할 수 있는 게 꼭 공산당 공산당이 그 유일한 대안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음 이게 지금 러시아 혁명이 1917 년에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레닌이 인제 실권을 잡고서 음 인제 소련을 갖다 이제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노동자 농민들 그 러시아의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 엄청난 그 약속을 했어요 레닌이. 근데 결국은 하나도 안 지켜졌죠. 오히려 그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이 공산주의 그 운동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 볼셰비키하고 맨셰비키하고 인제 싸우는데, 볼셰비키 혁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맨셰비키가 다수당이지만은 인제 그 볼셰비키한테 인제 당한 거죠. 음. 그렇게 그들이 노동자 농민 막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노동자 농민한테 해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조선공산당도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죠.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다.'라는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인제 광복 후에 1945년 8월 16일 바로 해방된 다음 날이네요. 그리고 8월 20일 닷새 뒤에 각각 장안파와 재건파가 출범하였고, 예, 8월 16 일은 장안파, 8월 20 일은 재건파. 그러니까 같은 그 공산당 계열이지만은 또 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월 8일 열성자 대회를 열어 통합 문제를 논의하여 9월 11일 날 조선공산당이 정식으로 재건이 되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됐다. 그다음에 독립운동 공로를 대중으로 인정 인정받는 조선 대중에게 인정받는 조선공산당은 최대의 정당이 되었으나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이미지가 악화돼서 1946년 11월 23일 이제 해산이 됐다. 정판사 위조. 그러니까 위조 집회를 그 인제 만들어낸 그 인제 사건인데, 뭐 저게 인제 뭐 조작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일제하에 조선공산당 활동 및 재건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인정을 하고 조선공산당원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수여하고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산당 활동을 했어도 그 독립운동을 한 그 사람들한테는 건국훈장을 수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국훈장을 수여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 공산당 계열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인제 그 이후에는 인제 그런 일이 인제 인제 뜸해지죠. 예.
뭐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대한민국 내에서 좌파 정부가 들어왔을 때 예, 특히 이제 이 공산당 계열에 있던 사람들한테 저런 훈장을 갖다 수여하고 하는 일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죠. 네. 참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살얼음판이라고 그럴까? 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이제 창당이 되는데 조선공산당 창당 전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사건 일지를 한번 볼까요? 제1차 공산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1925년 11월 22일 날 평북 신의주에서 일본 경찰한테 김재공과 강달령이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이게 1차 공산당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제2차 공산당 사건으로 1925년 12월 한 달 뒤네요. 서울에서 강달령 당으로 창당도 이제 했네요. 근데 밀정에 의해서 밀정이라는 게 결국은 탁치죠. 간첩입니다. 간첩. 간첩에 의해서 탄로가 돼 갖고 또 인제 저게 와야 되죠. 그다음에 인제 1926년 11월에 정오의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정치 투쟁화를 인제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인제 저 시대만 하더라도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인제 주로 어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그러니까 조선을 식민 통치하던 일본 군들 일본의 경찰들 이네들하고 또 일본의 인제 조선 총독부에서 인제 통치를 했으니까 그네들에 대해서 정치 투쟁화를 선언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3차 공산당 사건이 일어났네요. 1928년 2월 달에 ML당이 검거가 됩니다. ML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 레닌당 즉 공산당이죠. 그게 인제 검거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1927년 12월 순경원당이라는 것이 ML당과 별도로 창당이 이제 됐는데 이 코민테른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걸 실패했어요. 이 코민테른은 이제 국제공산주의 어떤 조직이죠. 그러면서 1928년 4월에서 6월 그 사이에 일본 경찰에 인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인제 일망타진이 인제 되는 거죠. 그거 보면은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그 어 공산주의자들을 많이 탄압을 했네요. 뭐 그러나 저때 당시는 뭐 그 공산주의자가 됐든 아닌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그룹이 됐든 결국은 독립 때문에 일본 애들하고 싸울 수는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제4 차 공산당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게 1928년 7월이에요. 7월. 조선 총독부와 충돌로 170 명이 구속이 되고 강제로 해산이 돼요. 그리고 제5 차 공산당 사건이 또 그 이듬해 1929년 2월에 원산 총파업을 갖다 인제 주도를 했죠. 그리고 1926년 6월에 50여 명이 인제 구속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제5 차 공산당 사건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인제 조선 공산당의 인제 재건 운동이 인제 일어난 거예요. 1930 년에서 광복 사이 약 한 15년 정도 시간이네요. 그 사이에 코민테른에 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제공산당으로부터 어떤 승인을 받거나 이런 거 뭐 "야 그거 뭐 그거 뭐 필요 없어." 국내파에 의해서 재건이 된 거예요. 이재유 국내파. 그래서 1945 년에 인제 해방이 되는데 1945 년에 인제 다시 인제 공산당이 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45년 9월 11일 국내파에 의한 온건 공산당을 이제 미 군정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음 이 미국에서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들하고 우리가 느끼는 공산주의자하고 이게 다른 거죠. 그때 뭐 미국은 음 미국 공산당도 뭐 충분히 인제 설립이 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안 되죠. 우리나라 반공법이라는 게 있어 갖고. 그러니까 인제 공산주의자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고 뭐 당을 창당한다고 하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당연히 창당을 허가를 해 줘야 된다. 승인해 줘야 된다라고 미 군정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나 1946년 11월 23일 날 그게 인제 해산이 되는데 그 해산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남조선 노동당이 인제 결성 남조선 노동당이 남노당이죠. 이게 인제 1946년 11월 23일 날 창당이 돼요.
그런데 1949년 6월 30일 날 또 해산이 됩니다. 6.25가 일어나기 한 1년 전쯤이네요. 하여튼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사건을 많이 일으키는 거. 그 이제 당수가 이제 음, 영영, 허헌, 박헌영. 이게 박헌영인데 박헌까지만 제가 쓴 것 같으네요. 이렇게 이제 당의 우두머리가 이제 바뀌어서 이제 그 이제 시간이 이제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음, 제가 이 공산당 창당 전문이 이제 있었는데 어, 제가 그 전문을 빠뜨렸네요. 공산당을 창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그 이제 어, 그 공산당 창당을 하는데 이제 뭐 발표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이제 뭐 창당 선언문 같은 거죠. 그것을 이제 이게 그 전문이 있는데 제가 그 전문을 갖다가 여기다 삽입하는 걸 갖다가 이제 깜빡했습니다. 네, 네, 공산당 그 창당 전문을 이제 찾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조선공산당은 국제공산당이 그러함과 마찬가지로 그 한 지부로서 폭력혁명에 의거하여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니까 폭력혁명이라고 하는 건 아예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문제로서는 공산당 지도 아래 노동자 농민의 결합에 의하여 공동전선을 전개하고 일본 제국의 통치를 변혁하여 그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려는 데 있다. 음. 공산당은 사유재산 제도를 갖다 이제 그 금지하죠. 그러니까 그걸 부인한다라는 거 아주 명백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프로레타리아 국가 건설을 위해서 자본주의인 자들인 일본의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민족 문제의 해결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일부로 된다. 조선에서의 혁명적 의의는 이와 같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로의 민족운동을 원정은 물론 전술로서 민족주의적 단체가 제휴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은 이미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런 그런 그 민족운동 그러니까 이때는 독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제 그 싸우는데 이걸 다 에너지로 이제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민족주의적 단체와도 또 제휴를 하고 전술이죠. 전술이라고 그랬어요. 전술로서. 이건 아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그건 이미 배우고 있다는 얘기죠. 노동운동으로 소작쟁이로 하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벌리면서 이제 쟁의, 그러니까 노동쟁이죠. 뭐 파업도 되고, 휴업도 되고, 뭐 태업도 되고, 아니면은 뭐 집회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학교의 맹휴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조직에서는 각 방면의 야채이카를 부식하고 모든 표현단체에 불확실을 만든다. 야채이카. 이게 지금, 음, 야채이카가 뜻이 조금 애매하네요. 어찌됐든 모든 표현단체에 불확실을 만든다. 이 불확실한 게 간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뭘 만들어서 어떻게 집어넣든 간에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제 얻어낸다는 얘기. 음, 이 야채이카라는 것이 제가 검색을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뭐라 그럴까 그, 음, 그 의미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야채이카라는 게 이제 확인해 보니까 세포 조직이라는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 조직을 만들어 갖고서 어떤 그 특정한 그 집단에게 침투를 한다. 그 세포 조직도 만들지만 거기에 또 프락치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그쪽 사정을 갖다 이쪽으로 보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간첩을 침투시켜 놓는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자료 준비를 음 빠뜨리는 바람에 어
자료를 준비를 해야지 하고서 빠뜨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이 세계 혈우병의 날이에요. 세계 혈우병 연맹은 혈우병 및 기타 유전적 출혈 질환 환자의 삶을 개선하고자 이에 전념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이다. 출혈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개선된 치료를 위한 교육을 하는데, 출혈 장애가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의 75%가 이를 모르고 또 모르고 치료를 받지 못한다. 자, 혈유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그러니까 외부로 이제 이렇게 노출될 때, 그러니까 피를 흘릴 때, 그냥 평범한 말로 표현한다라면은 피를 흘릴 때에 피가 응고되질 않아서 피가 멎지 않고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출혈이 이렇게 계속 된다면은 이 혈액 부족 현상이 또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료를 받지 못하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 진짜 나쁜 결과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질병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이런 출혈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그 75%가 이 내용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제 이 혈우병의 날을 만들어서 뭐 이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 같은 거, 그다음에 혈우병이 뭐라는 거, 그 혈우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어 이제 선전하고 광고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무지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게끔 그렇게 인제 하는 날이다라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혈우병의 날. 뭐 지난해에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음 뭐 인터넷 검색하면 혈우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